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오늘은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완전균형사회 구현의 8번째 시간입니다. 이 8번째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파워순환 법칙과 생존 질서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부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사회적 파워, 즉 사회와 경제적, 가시적, 비가시적 파워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주기적 순환하게 되면은 우리 사회는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낸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또 이 가운데 이 사회 변동을 유발하는 그 계층은 바로 파워 엘리트이며, 그 파워 엘리트들이 생명력에 의해서 사회 변동을 유발할 때는 상생과 협력의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것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파워 순환의 9가지 법칙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이 파워 순환의 9가지 법칙을 우리가 이 사회에 적용시키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고대했던 상생과 협력의 완전 기능한 사회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파워 순환의 그 법칙에서 첫 번째 법칙은 바로 8의 1절을 보시게 되면은 큰 파워는 위로 올라가고 작은 파워는 아래로 내려간다는 명제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파워의 크기는 파워의 부피와 파워 밀도의 곱셈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워의 부피라는 것은 파워의 시간적 및 공간적 지배 영역이며, 이것을 흔히 지지율로 나타난다고 또 여러분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또한 파워 밀도는 바로 파워가 상대 욕구나 가치를 만족시키는 정도이고, 즉 이건 바로 파워의 강도나 파워의 영향력을 의미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파워의 부피와 파워의 밀도가 결합해서 파워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파워 밀도가 크고 부피가 큰 파워는 위로 올라가고, 파워 밀도가 작고 부피가 적은 파워는 아래로 내려간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 밀도가 크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파워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그 파워에 대한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이고, 파워의 밀도라는 것은 바로 그 파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파워의 크기는 파워의 부피가 크고 파워의 밀도, 즉 다른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킬수록 그 파워는 커집니다. 우리가 파워를 지배하는 법칙 중에 속성 중에 파워는 지배 속성과 귀속 속성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파워의 지배와 귀속은 바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앞면과 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파워 관계에서 파워의 지배 귀속은 바로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이런 파워는 그 크기는 바로 파워의 부피보다 파워의 비중에 보다 의존한 경우였습니다. 즉 파워 비중, 즉 파워의 밀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국회의원의 수가 많은 경우에 외형적인 파워 부피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워의 영향은 반드시 이런 외형적 부피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파워의 영향력은 바로 파워 밀도며, 이 파워 밀도는 바로 상대의 욕구나 가치를 만족시키는 정도에 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워 부피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파워 밀도가 큰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민주화가 진전된 사회의 경우 여론의 강도와 지지율이 국가 정책을 흔히 결정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봤을 때 우리는
큰 파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 파워의 부피와 파워의 밀도를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파워 밀도가 크고 부피가 큰 파워는 위로 올라가고 파워 밀도가 작고 부피가 적은 파워는 아래로 내려간다 하는 것입니다. 파워의 밀도가 크면 클수록 바로 그 파워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하는 것도 함께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파워의 순환 법칙은 바로 파워의 무게중심은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흐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이 파워 조직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첫째, 파워의 핵입니다. 우리가 파워 핵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이 파워 요소를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파워 요소라는 것은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 또는 유무형적 자원으로서 또는 경제적 자원까지 포함합니다. 이런 자원으로서 파워를 만들어내는 자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워 핵은 파워 요소를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주체입니다. 이런 파워 핵에 대해서 파워의 무게중심이 있다 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즉 파워의 무게중심은 바로 파워 핵에 명시적이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파워이고 이건 바로 파워 조직의 외부에 존재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파워의 무게중심은 바로 파워 조직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파워 외부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작은 파워는 큰 파워의 순환 내에서 순환하고 큰 파워는 보다 더 큰 파워의 순환 속에 순환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파워의 무게중심은 바로 큰 파워에 존재하면서 바로 작은 파워의 핵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파워의 무게중심은 바로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즉 큰 파워에서 작은 파워로 흐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워 조직에서 파워 핵과 파워 무게중심이 일치해질 경우 파워 분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파워 조직의 추종자들은 파워의 무게중심에 보다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게중심이 작은 파워는 무게중심이 큰 파워로 귀속 또는 결합하고자 그런 경향도 나타내고 있으며 파워가 붕괴할 경우에 작은 무게중심을 가진 파워는 보다 큰 무게중심에 귀속하거나 결합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도덕이나 윤리 또는 종교적 신념이나 애국심 등의 비가시적 파워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행동 과정의 선택과 의사결정은 보다 큰 파워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다 큰 파워라는 것은 바로 파워의 무게중심이 존재하는 그런 파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워의 무게중심은 바로 큰 파워에서 존재하며 그렇기 때문에 파워의 중심은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흘러간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파워가 붕괴할 경우 작은 무게중심은 보다 큰 무게중심에 귀속 또는 결합하고자 하는 것이 파워 순환 법칙의 두 번째 법칙입니다. 파워 순환 법칙의 세 번째 법칙은 파워 핵의 극대화는 극소화와 같은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같이 파워 핵이 가지는 근본적인 요건은 무엇이겠습니까? 파워 요건은 자신의 생존에 있습니다. 파워 핵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추종자들의 이해를 만족시키고 이들의 귀속을 통해 파워의 주변부를 형성하고 자신을 보존하게 하여 생존 기회를 높입니다. 즉 우리는 파워 조직에서 보면은 파워 핵과 파워 무게중심과 또 파워의 핵의 주변부로 구성된다는 것을 또 설명드렸습니다. 따라 어떤 경우든지 파워 핵은 바로 자신의 생존에 가장 큰 관심을 줍니다. 이러기 위해서 파워 핵은 바로 수용자들의 이해를 만족시키고 그 수용자들을 귀속시키면서 주변부를 형성하고 자신을 보존하게 하여 생존 기회를 보다 높이는 것이 파워 핵이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이를 위해서 파워 핵은
자신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킵니다. 그러나 파워핵의 권력이 집중될 경우 바로 파워핵은 극대화됩니다. 그러나 파워핵의 극대화의 경우에 파워의 탄력성을 상실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파워의 탄력성이라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파워는 5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 보존, 결합, 지배, 귀수가 5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워 조직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 같이 이 5가지 속성이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완전 기능하는 파워가 됩니다. 이와 같이 완전 기능한 파워는 바로 파워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워핵에 지나친 파워 집중이 일어날 경우는 바로 그 탄력성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파워핵의 탄력성이 상실될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역흐름에 따라 형성성장한 새로운 파워나 질서에서 붕괴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파워핵의 응집력이 높고 파워핵을 중심으로 파워의 수직적 성장이 유지되고 파워핵의 탄력성이 높을 경우 그러한 파워는 생존 기회가 높아집니다. 자, 우리가 파워의 집중이 일어날 경우는 그 탄력성을 상실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파워가 탄력성을 상실하게 되면은 그 주변부나 파워 조직의 구성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그 주변부나 또 그 속 욕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으면 바로 역흐름에 따라 새로운 파워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흐름의 파워가 바로 파워핵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워핵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파워핵을 중심으로 파워의 수직적 성장이 유지된 범위 내에서 파워핵이 자신의 파워를 주변에 분산시킬 경우 이건 바로 파워의 분산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주변부는 정체성을 가진 하위 조직이나 파워로 발전되며 다양성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바로 파워 성장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가 물에서 돌멩이를 던져보게 되면 물에 파장이 일어납니다. 물의 파장은 바로 파원이 돼서 점점점 밖으로 퍼져나가면서 새로운 파원으로서 탄력성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파워핵의 극대화는 파워의 극소와 같은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즉,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파워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그 추종자나 주변부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워의 핵의 권력이 집중이 일어날 경우에는 그 주변부나 파워 구성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어렵게 될 경우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파워가 탄력성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파워의 극대화는 파워 핵의 극대화보다 파워 분산을 통해서 파워 핵의 극소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파워 핵의 극소화를 할 경우에 파워 조직 구성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욕구가 만족된 파워는 바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파워 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또한 자신의 권력을 극소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파워순환 법칙의 4번째 법칙은 바로 자유롭거나 자생적 경쟁이 의도된 경쟁보다 진보가 빠르다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거나 자생적 경쟁은 어떤 경쟁입니까? 바로 비가시적 파워에 의한 경쟁의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우리 사회는 바로 경제적, 가시적, 비가시적 파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3가지 파워 중에 비가시적 파워는 전통이나 도덕, 종교적 행동, 규범 등으로 구성되며 이것은 바로 사회 구성원들의 의도되지 않는 상호작용의 산물이며 자생적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즉 비가시적 파워는 바로 뭐냐? 자발적인 질서를 말하고 이 자발적 질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이 인간의 생명력을 활성화시킵니다. 인간의 생명력에 의해서 유발된 파워 변화는 바로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유발된다는 것도 우리가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가시적 파워는 바로 자생적 질서를 형성하지만 가시적 파워는 어떻습니까? 가시적 파워는 예를 들면 제도나 법률 같은 것입니다.
제도나 법률은 설계된 파워입니다. 자생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의도한 설계된 파워입니다. 이 설계된 파워이기 때문에 가시적 파워는 의도적이거나 또는 강제적인 실수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자발적 또는 자생적 행동은 보다 의도적이거나 강제적인 행동보다는 그 진보가 빠르다 하는 것입니다. 자생적 경쟁은 바로 비가시적 파워에 의한 경쟁이며 의도된 경쟁은 가시적 파워에 의한 경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 사회를 보게 되면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가시적 파워와 제도와 법률 같은 가시적 파워가 있고 도덕, 윤리와 같은 또는 종교적 지수 비가시적 파워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파워가 있습니다. 이 경제적 파워는 가시적이거나 비가시적 파워를 통해서 기반으로 형성된 그런 파워입니다. 따라서 이 중에 자발적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쟁은 바로 뭐냐? 비가시적 파워인 경쟁입니다. 우리 국가 경영이 가시적인 또는 경제적 파워보다도 비가시적 파워에 의한 경쟁 질서를 만들어낼 때 이러한 국가는 보다 빨리 성장할 수 있고 진보가 빨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가시적 파워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성경을 따라 보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invisible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invisible 파워가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할 때 이 세상이 좀 더 빨리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자생적 경쟁이 의도된 경쟁보다 진보가 빠르다는 이 명제로부터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 되냐면은 자유롭거나 또는 뭡니까? 자생적 경쟁은 의도된 경쟁에 비해서 파워의 속성 작용이 용이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비가시적 파워는 인간의 생명력을 활성화시키고 그 생명력은 바로 인간 안에 작용하는 있는 파워의 다소성을 동시다발적으로 또는 능률적으로 작용시키면서 우리 인간들을 완전 기능한 인간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시적 파워보다 비가시적 파워의 경쟁이 진도가 빠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는 보이지 않는 시장 경제에서 국가 경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에 말하는 시장 메커니즘은 바로 비가시적 파워입니다. 우리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제도화된 설계된 규칙에 의해서 국가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제도화된 설계된 규칙은 바로 가시적 파워입니다. 따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제도 경제나 바로 공산주의의 계획된 경제보다도 더 진보가 빠르다는 것이 이미 알려진 그런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은 자유롭거나 자생적인 경쟁은 바로 비가시적 파워에 의한 경쟁이고 이러한 경쟁이 의도된 경쟁보다 진보가 빠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파워 순환법칙의 5번째 법칙입니다. 이 5번째 법칙은 파워의 수평적 성장이 수직적 성장보다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파워의 수평적 성장은 파워 간에 대등한 영향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대에 공부한 것 같이 파워의 보존 속성은 바로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이 다양성은 파워 결합 속성과 합해서 사회를 수평적으로 성장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파워의 가시적 성장이라 하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비해서 파워의 수직적 성장은 바로 지배와 귀속 속성에 의한 파워의 성장을 의미하고 이런 파워의 수직적 성장은 파워의 비가시적 성장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파워의 비가시적 성장은 바로 파워 간의 위계적 또는 서열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파워가 갈등과 대립관계에 있을 경우에 파워의 수평적 성장은 바로 정체를 의미하지만 바로의 이와 같은 위계적 서열적 관계는 이것을 해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설명드린 것 같이 비가시적 파워는 가시적 파워보다 진보가 빠르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파워의 수평적 성장은 바로 파워의 가시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파워의 수직적 성장은 비가시적 성장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수직적 성장은 바로 파워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파워의 수평적 성장이 수직적 성장보다 더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의 사바나에서 사자 무리를 봅니다. 사자 무리는 수사자를 중심해서 암사자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사자 무리는 수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위계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계적 관계를 통해서 사자들은 바로 상생과 협력의 생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봤을 때 파워의 수평적 성장이 수직적 성장보다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즉 파워의 수직적 성장은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데 보다 유리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파워 순환 6번째 법칙은 파워의 수직적 성장은 경제 발전 원리와 통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의 국가들 중에 경제 발전에서 성공한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독일이 경제 발전에 성공했고, 프랑스가 그랬고, 스위스가 그랬고, 또 미국이 그러고, 또한 많은 경제 발전을 성공한 나라는 모든 산업에서 성공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 산업에서 성공을 통해서 국가의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독일은 화학과 기계공업에서 성장해서 바로 오늘 독일의 경제 발전을 일으켜냈습니다. 스위스는 정밀 기계공업과 또한 화학산업에서 성공을 통해서 스위스가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바로 자동차와 또 전자산업에서 성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전자와 자동차 등 몇 가지 산업에서 바로 성장해서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따라서 사회의 경제적 비가시적 및 가시적 파워 중에 하나 이상에서 우위가 있는 사회 주체는 바로 파워 지배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즉 경제적 우위를 누리는 경제 주체는 하나 이상의 지배적 파워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경제발전이나 이득을 얻는 국가는 하나 이상의 지배적 파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정 국가에는 시장학적 우위에서 특정의 또 다른 국가 인적 자원에서 또 다른 국가는 자연 자원에서 우위를 누리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사람, 개인이나 국가는 하나 이상의 천부적인 이와 같은 파워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파워 요소를 개발할수록 바로 개발을 통한 파워의 수익적 성장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일으켜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바로 파워의 수익적 성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파워의 선택과 집중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특정 파워에서 우위는 글로벌 경쟁에서 국가의 경제적 이득과 함께 국가 생존을 가능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모든 산업에서 우위를 누리려 하는 것은 가시적 파워를 통해서 우위를 누리려 하는 의미고 파워의 수직적 성장, 즉 한두 개의 산업에서 우위를 가지고 경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비가시적 파워를 통해서 바로 우위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 원리와 동일한 원리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파워 순환 7번째 법칙은 파워가 다른 파워 욕구를 충족시킬 때 이러한 파워를 포함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욕구는 바로 결핍이나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도약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킬수록 그 만족시키는 파워는 바로 그 파워를 포함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구 충족은 결핍된 것의 공급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 즉 변화와 발전을 위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파워가 다른 파워 욕구를 충족시킬 때 바로 파워 결합이 유발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파워를 욕구시키고 그 파워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치화가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치화는 가치를 창출하고 다른 파워가 이 가치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프로세스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러한 가치화 프로세스는 다른 파워 욕구를 수렴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바꿔보게 되면 우리가 가치화를 통해서 파워를 창출할 때 우리는 다른 파워를 포함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파워 순환 법칙의 8번째 법칙은 파워 변화는 주체적이면서 객체적 변화과 객체적이면서
주체적 변환으로 구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파워의 주체적 변환은 파워 주체 자체 반성과 새로운 생존을 더 욕구해서 파워 변환입니다. 이에 비해서 파워의 객체적 변환은 외부적 파워나 다른 파워 영향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환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파워는 바로 주체적 파워도 객체적 변화를 유발하고 객체적 파워도 주체적 변화를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파워 변환을 바로 시작되자마자 다른 파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파워는 형성되는 순간부터 다른 파워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파워 변화는 주체적이면서 객체적이고 객체적이면서 주체적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는 생명력을 기반으로 하는 파워의 변화는 바로 우리 사회를 긍정적이고 또한 협력의 사회로 이어간다 하는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파워 성장을 위해서는 활동적인 파워와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파워 순환 법칙의 9개째 법칙은 바로 경쟁력은 파워 작용의 긍정적인 결과라 하는 것입니다. 경쟁력은 경쟁 우위의 원천을 만들어냅니다. 경쟁 우위는 뭘 의미하냐?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낸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기업의 어떤 제품이 경쟁 우위가 있다면 이는 바로 기업에도 이익을 남겨주고 소비자도 이익이 되는 유익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이 이익이 되고 소비자에게 유익한 제품은 바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경쟁력은 바로 파워 작용의 긍정적인 결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워 행사를 했을 때 그 결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파워 행사는 바로 파워의 주기적 순환을 만들어낼 때 긍정적인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리는 파워 순환 법 9가지 법칙 우리가 일상생활에 잘 적용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파워는 파워의 주기적 순환을 통해서 바로 그 결과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바로 경쟁력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파워의 9가지 법칙을 잘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상생과 협력의 국가 사회를 구성하면서 우리가 혁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리는 파워의 변동의 이 모형과 파워의 순환 법칙은 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바로 저희가 교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이 강의는 본인이 2002년도 두남 출판사에서 국가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서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국가 생존 전략을 가까운 도서관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국가 생존 전략의 원고를 마감하고 저희가 이것을 출판사에 의뢰해서 출간하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국가 생존 전략의 마지막 한 장이 부족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사회 변동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고 그 변동 한 부분 한 챕터로서 추가를 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후 사회 변동에 관한 교재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 교재를 공부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파워의 순환 법칙, 9가지 법칙을 제게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꼭 이 교재에 넣어서 이 사회에 널리 알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내용들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파워 변동의 순환 법칙의 9가지 법칙이 우리 사회에 적용될 때 바로 우리 사회는 상생과 협력의 순환 질서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를 이 파워 순환 9가지 법칙을 정해서 우리 사회를 상생과 협력의 사회로 만들어 나간다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